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나의 몸과 마음을 이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심장이 고요하게 박동하는 소리를 느끼며 내 몸속을 흐르는 피가 쉼없이 순환하고 있음을 떠올려 봅니다. 작은 호흡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 이 모든 것이 나의 건강과 이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눈을 조금씩 뜨고 주위를 바라봅니다. 내 앞에 있는 밥상, 반찬 한 그릇, 국물 한 모금, 그리고 그 안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것,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짠맛은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식탁 위의 소금통은 늘 당연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 뒤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 우리 건강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짠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금을 콕 찍어 먹고 김치찌개 국물까지 시원하게 떠먹어도 별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병원에서 짜게 드시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의사에게서 듣는 말은 늘 같습니다. 소금을 줄이세요. 짠 음식을 피하세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이렇게 반문합니다. 소금이 그렇게 나쁜 걸까?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 그런 맛은 어떻게 즐기라는 걸까? 사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신경, 근육이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즉, 소금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을 지켜주지만 과하면 몸을 무너뜨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5g 이하를 권장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2배 이상 먹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 국, 찌개, 젓갈, 전통적인 식습관 속에서 소금은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국물을 남기면 될까? 소금을 아예 빼야 할까? 아니면 저염 소금을 쓰면 괜찮을까?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걸까?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이 따로 있을까? 내 몸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비로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금, 그 작은 결정체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지, 이 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생리적 작용을 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먼저 체액의 균형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일어나고 반대로 과하면 몸에 물이 과다하게 머물며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몸에 물이 빠져 힘이 없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잉 섭취가 더 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혈압입니다. 소금 섭취가 늘어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몸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관벽의 압력이 강해집니다. 즉,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50대, 60대가 되면 혈관 탄력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나트륨 섭취가 이 시기부터는 바로 혈압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우리 몸의 여과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과잉 나트륨을 걸러내는데 큰 부담을 받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고 결국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부종, 피로, 심한 경우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이 약해지면 심장은 더 강하게, 더 자주 뛰어야 합니다. 결국 심장비대, 협심증,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 사망 원인의 상당 부분이 과도한 소금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곧 골다공증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나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소금 과다 섭취가 뼈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 건강입니다. 짠 음식을 오래 먹으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위염이나 위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김치, 젓갈, 장류 등 발효된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에서는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소금은 그냥 다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 자극 전달, 근육 수축, 위산 생성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작용을 합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무기력, 심하면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금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50대, 6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소금을 줄이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내가 먹는 음식 속 소금은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 걸까?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찌개, 국, 빵,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식단 속에 숨어 있는 소금은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리면서 나는 짜게 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소금이 식탁 위로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외가 국과 찌개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국물까지 다 먹으면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소금을 따로 안 뿌리는데 왜 혈압이 올라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치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발효 과정에서 소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고 건강해 보여도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만 먹어도 그날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빵과 가공식품도 유효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달콤하다고 느끼는 빵이나 과자에도 맛을 살리고 반죽을 조절하기 위해 꽤 많은 소금이 들어갑니다. 라면, 햄, 소시지, 치즈 같은 가공식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끼에 두세 가지를 곁들이면 어느새 나트륨이 과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지 않게 먹어라라는 말만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국물은 남기기입니다. 국이나 찌개에서 간은 대부분 국물에 들어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념은 덜어 먹기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양념장을 그대로 다 섞지 않고 조금만 덜어 사용하는 것. 젓갈이나 장아찌도
적당히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극적인 간을 천천히 줄이기입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혀는 처음에는 싱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혀가 새로운 맛에 적응합니다. 처음부터 소금을 확 줄이기보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소금 대신 다른 재료 활용하기입니다. 마늘, 양파, 파, 허브, 레몬, 식초 같은 재료는 음식에 풍미를 주면서도 나트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짠맛 대신 향과 감칠맛을 즐기도록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의 원재료 맛 살리기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제철 식재료는 많은 양념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식할 때 주의하기입니다. 식당 음식은 대부분 간이 강합니다. 국물은 덜 먹고 양념이 진한 음식은 가능하면 덜어내거나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도하게 먹던 소금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저염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소위 건강소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떨까? 일반 소금보다 몸에 더 좋은 걸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과연 소금에도 급이 있고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이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염소금은 괜찮다. 히말라야 소금은 몸에 좋다.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낫다. 과연 이 말들은 사실일까요? 먼저 정제염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소금으로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나 염전을 통해 얻은 뒤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긴 것입니다. 순도가 높아 잡다한 불순물이 거의 없지만 그만큼 나트륨 함량도 높습니다. 즉, 정제염은 깔끔하지만 과량 섭취 시 건강에 주는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일염입니다. 염전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소금입니다. 여기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일염은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그 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천일염이라고 해서 나트륨 과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히말라야 소금입니다. 분홍빛 결정이 아름다워서 고급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여러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들어있는 미네랄의 양은 천일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일반 소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결국 건강 효과가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저염 소금입니다. 나트륨의 일부를 칼륨이나 마그네슘으로 대체해 나트륨 함량을 줄인 소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염 소금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 소금입니다. 맛소금, 꽃소금, 허브소금 등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맛은 다양해지고 편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히 이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소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 핵심은
별표 어떤 소금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 별표입니다. 소금의 종류를 바꾼다고 해서 나트륨 과잉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하지만 그러면 음식의 맛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짠맛이 줄어든 밥상이 혹시 밍밍하고 재미없는 식사가 되지는 않을까요? 소금을 줄여라 라는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밥상을 차릴 때 소금을 줄이면 음식이 밍밍해지고 입맛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천연 재료의 향과 맛 살리기입니다. 마늘, 양파, 생강, 파, 고추, 버섯 같은 재료는 조리 과정에서 풍부한 향과 감칠맛을 냅니다. 이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금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특히 버섯은 천연 글루탐산이 많아 육수나 국물 맛을 깊게 해줍니다. 두 번째, 신맛 활용하기입니다. 레몬즙, 식초, 유자 같은 신맛은 짠맛이 적어도 음식 맛을 살아나게 합니다. 특히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같은 요리에 신맛을 살짝 더하면 소금을 덜 넣어도 훨씬 풍미가 풍부해집니다. 세 번째, 향신료와 허브 활용하기입니다. 바질, 로즈마리, 파슬리, 딜, 타임 같은 허브는 향긋함을 더해주어 음식의 간을 보완합니다. 커민, 코리앤더, 강황 같은 향신료도 새로운 풍미를 주어 짠맛 의존도를 줄여줍니다. 한국 요리에서도 깻잎, 깻가루, 들깨, 참깨 같은 재료는 맛을 살리면서도 나트륨을 줄이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 식재료 자체의 단맛과 감칠맛 활용하기입니다. 양파를 천천히 볶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오고 해산물이나 멸치, 다시마를 활용하면 소금 없이도 깊은 국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리법 바꾸기입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는 간이 강해지는 반면 찜, 구이, 조림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좋습니다. 특히 구이에서는 허브와 올리브유, 레몬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짠맛 대신 식감과 색감 살리기입니다. 음식은 혀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과 입안의 느낌으로도 즐깁니다. 채소의 아삭함, 고기의 부드러움, 곡물의 고소함을 살리면 소금이 덜해도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또한 다양한 색감을 조합하면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일곱 번째, 식탁에서 소금통 치우기입니다. 음식이 조금 싱겁게 느껴지더라도 식탁 위에 소금이나 간장, 젓갈을 두지 않으면 추가로 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점차 입맛이 적응하면서 짠맛이 덜해도 충분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 소금을 줄이면 밥상이 밍밍하다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과 다양한 향, 식감을 즐기는 새로운 경험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소금을 줄이고 나면 내 몸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건강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소금을 줄이면 우리 몸은 의외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혈압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일주일만 지나도 혈압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몸속 혈액량이 안정되고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고혈압 위험이 높아진 시기에는 이 변화가 곧바로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종 감소입니다. 평소 발이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경험을 자주 했다면 소금 섭취를 줄인 지 며칠 만에 눈에 띄게 붓기가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신장과 심장의 부담 완화입니다. 소금이 줄어들면 신장은 더 이상 과잉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지치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 역시 과한 압력에 시달리지 않아 한결 여유로운 박동을 되찾습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 개선입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뼈 속 칼슘이 지켜지고 골다공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고칼로리, 가공식품 섭취도 줄어듭니다. 또한 체내 수분이 균형을 되찾으며 몸무게가 안정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가벼워졌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각의 회복입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껴졌던 음식이 입 3주만 지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토마토의 은은한 단맛, 채소 본연의 고소함, 곡물의 풍미를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몸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줍니다. 혈압, 신장, 심장, 뼈, 체중, 미각, 건강의 여러 축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건 단기간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일주일 줄였다가 다시 돌아가면 몸은 금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꾸준히, 천천히, 즐겁게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소금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내 몸에 맞는 적정 섭취량은 얼마일까? 개인의 건강 상태, 체중, 신장 기능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는 밥상,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몸의 상태, 이 작은 차이를 스스로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건강 습관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